더 자세한 소식은 베이징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정 특파원, 시 주석이 그간 중국몽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원하는 건 그 이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영수 칭호를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영수라는 말은 국가주석이나 총석이 같은 직책이 아닌 15억 중국인의 정신적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즉 직책에서 물러나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현대 중국을 건설한 마오쩌둥 전 주석만이 위대한 영수로 불렸습니다. 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영수의 칭호를 받으면 그런 마오 전 주석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당대회 전에 방영된 시 주석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는 인민영수라는 자막이 달려서 일단 분위기는 조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지도부의 서열을 명확히 매깁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지도부의 구성도 결정되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 20기 중앙위 1차 전체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관례를 보면 회견장에 서열대로 입장을 합니다. 즉 총석이 선출이 확정적인 시진핑 주석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7명의 상무위원이 서열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서열 2위였던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나 후춘화 부총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딩쉐샹, 천민얼, 차이치, 리창 등 시 주석 측근들이 상무위원회 몇 명이나 포함될지를 보면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그 이상도 노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이미 현재 최고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는 격대 지정을 하지 않아서 후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지난 10년간 집권기에 주석직 3년임 제한도 없앴고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정치적 경쟁자들도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 주석이 5년만 더 하는데 그칠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7링허우, 즉 70년 이후 출생한 정치인들입니다. 현재 중국 정계 거물들인 60년대생들은 10년 후면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나기 때문에 시 주석의 후계자는 이런 7링허우들 중에 나올 거란 얘기죠. 이제 시 주석은 잠기 집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북아 정세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강한 중국을 표방하면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피하지 않는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全党全军全国各族人民有效应对严峻复杂的国际形势和接踵而至的巨大风险挑战。 네, 미국과는 이미 수년 전부터 모든 분야에서 패권 경쟁을 펼쳐왔고 지금은 특히나 반도체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첨단 산업 생태계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북한과는 전략적 의사소통 증진이 중요하다면서 혈맹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중국의 외교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자니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순조롭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강변하게 되고 북한이 이런 중국을 등지고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북핵 문제 해법 찾기는 더욱 난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군사력을 키우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등 이래저래 동북아 정세는 험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